안녕하세요. 구식 영문법, 일본식 영문법, 가짜 영문법에 대한 반란의 영문법 채널입니다. 저는 반란의 영문법과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영문법 이야기의 저자 이장원입니다. 한국식 영문법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대표적 개념은 바로 sentence, 문장과 그리고 clause, 절의 개념입니다. 물론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분도 많겠지만 자신이 문장과 절의 개념을 알고 있다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본식 영문법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쉬운 설명, 단순한 설명, 도식적 설명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쉽고 단순한 설명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쉽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초급 학생들을 위한 단순하고 쉬운 설명이라 하더라도 타당한 설명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점. 설령 교육적 편리성을 위한 단순화라고 인정하더라도 이것은 초급 수준의 설명, 즉 어린이용 설명에 불과한데도 고등학생 수준 이상의 학습자들, 심지어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정확한 지식이라고 믿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문장과 절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전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다룰 개념인 sentence, 문장과 clause, 절의 개념은 영문법의 개념이지 국문법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여기서의 설명은 고등학생 및 일반인들을 위한 학습용 영문법의 설명이라는 점입니다. 언어학적으로는 문장이 무엇인지, 즉 문장의 정확한 정의는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문장의 정확한 정의가 딱 있어서 그에 부합하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일반적 특성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아마도 영원히 밝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문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정의의 불완전성 때문에 현대 문법에서는 문장의 정의를 내리기보다 문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불리는 모든 실체 안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에 대해 논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문장의 정의는 불완전하고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정의 내리는 거 포기하고 문장을 구성하는 거 그냥 그것만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에 제시하는 문장과 절의 개념은 일반적 학습자들을 위한 실용적 설명이지 학술적으로 엄밀한 설명은 아니며 만약 전공자나 영어 교육자라면 이 정도 수준에 의해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문장, 즉 sentence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알고 있다면 초급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영사전에서 sentence의 정의만 찾아봐도 수많은 한국 학생들이 어리둥절해합니다. 자, 이것은 Merriam-Webster 딕셔너리에 나와 있는 sentence의 정의인데요. 좀 기니까 우리말로 또 바꿔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단어, 하나의 절, 하나의 구 또는 여러 개의 절이나 여러 개의 구로 이루어진 문법적 단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절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 분들한테는요. 근데 하나의 단어, 하나의 구 또는 여러 개의 구로도 문장이 센텐스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 없이 하나의 단어, 하나의 구 또는 여러 개의 구로도 문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대문자로 시작하여 종지점, 영어로는 end punctuation이라고 하는데 종지점으로 끝납니다. 종지점이라는 것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를 말하고요. 학습용 영문법에서는요, 문장에 대한 가장 유용하고 타당한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대문자로 시작해서 종지점으로 끝나는 단어의 뭉치. 이게 센텐스예요. 영어권의 학교 문법에서도 문장의 개념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좀 봅시다. John, did you eat lunch? Yes. 이런 대화가 있다고 해봐요. 자, John, 어때요? 이거 하나의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의 문장입니다. 대문자 J로 시작해서 느낌표 종지점으로 끝났습니다. Did you eat lunch?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죠. Yes.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에요. 대문자 Y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났으니까요.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렇게 하나의 단어로 된 sentence를 one word sent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sentence에는 major sentence하고 minor sentence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major sentence는 full sentence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complete sentence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major sentence라고 하겠습니다. minor sentence는요, incomplete sentence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sentence fragmen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minor sentence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major sentence는 대형문 이렇게 한자어로 번역을 하고요. minor sentence는 소형문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저도 이제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러게요. 한자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어감이 좀 안 살죠. 그냥 major sentence, minor sentence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major sentence는 주어와 서술어가 포함된 문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David is from New York. He speaks Spanish.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 minor sentence는요. 주어와 서술어가 없는 문장을 말합니다. John 이렇게 부른다든지 goodbye 이런 거, 그 다음에 yes 이런 대답 이런 것도 minor sentence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where's John 이렇게 했을 때 in the bathroom 이렇게만 딱 대답을 했다. 그럼 in the bathroom 이게 minor sentence입니다. 흔히 이거를 sentence fragment, 즉 단편 문장 또는 미완성 문장 이렇게 부르는데 이러한 용어는 이것이 마치 문장이 아닌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 사실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minor sentence 역시 엄연히 문장의 한 유형입니다. 다시 말해 초급 수준에서 말하는 문장의 개념은 사실은 major sentence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육적 차원에서는 이 major sentence의 특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minor sentence를 문장 개념에서 배제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식 영법의 진짜 문제는 문장과 절의 개념을 혼란스럽게 사용해서 절을 문장이나 문으로 부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절, clause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절은 주어와 동사가 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문장의 한 부분을 이루는 단위이다. 절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설명입니다. 자, clause, 절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있는 단어의 뭉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I love you 이런 걸 보세요. 하나의 절이자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접속사 없죠. 독립해서 쓰였죠. 이건 독립절이면서 하나의 문장입니다.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절이고요.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난다는 점에서 하나의 문장입니다.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문장의 일부분만을 이루는 것만을 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I love you and I miss you.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그리워 이런 문장인데요. 자, I love you 이게 절이고요. I miss you 이게 절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이죠. 이거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절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하나의 문장은 둘 이상의 절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I love you and I miss you 여기서 and를 접속사라고 그러죠. 한국식 영법은 이러한 예문을 제시하면서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I love you가 문장이고 I miss you가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건 문장이 아니죠. 저게 어떻게 문장이에요? 위에서 and는 절과 절을 이어주는 것이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식 영법은 다음과 같이 문장의 5형식을 제시하죠. 이 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이 형식은 3형식을 어떻게 해서 1, 2, 3, 4, 5형식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런 문장을 봅시다. She is kind and I like her. 그녀는 친절하고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이런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 대해 문장 5형식 중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 플러스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라는 구조는 나오지 않으므로 아까 거기는 없었잖아요. 저렇게 생긴 건. 이것은 문장의 5형식 개념으로는 분석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한국식 영법으로 가르치는 분들은 틀림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문장이 여러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으면 각각의 절을 분석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she is kind 이게 2형식이고 I like her 저거는 3형식이다. 이렇게 분석하면 된다는 거죠. 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분석 단위가 절인데 말로는 문장의 형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완결된 내용을 전달하는 최소 단위는 문장이 아니라 절입니다. 따라서 문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분석 단위도 문장이 아니라 절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C.T. 아니언스라는 분인데요. 5형식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으로 이후 일본과 한국의 영어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영국의 학자입니다. 그는 1904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에서 Five Forms of the Predicate, 즉 서술부의 5가지 형태를 제시를 합니다. 다시 말해 5형식 개념의 창안자인 아니언스는 서술부의 5가지 유형을 제시한 것이지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현대 영문법에서는 Five Canonical Clause Structures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는 있어요. 5가지의 전형적인 절의 구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중학교 교사였던 호소에 이츠키는 1917년 당시 34세에 아니언스의 저서를 참조하여 출간한 영문법 법문에서 문의 성립의 근본 형식이라는 제목으로 제1공식의 문, 제2공식의 문과 같이 문의 5가지 형식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한국-일본식의 문장 5형식 개념이 된 것입니다. 즉 한국-일본식 영법은 문이라고 하건 문장이라고 하건 절이라고 하건 서술부라고 하건 그게 그거며 아무 차이가 없는 거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어의 본질은 동일하므로 뭐라고 부르는지는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고 독해할 수 있고 시험 문제 풀 수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하며 개념과 용어의 부정확한 사용을 하찮은 일로 취급을 합니다. 물론 문법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영어 시험 점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기적적으로 독해를 잘하게 되고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용어와 개념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그러한 반지성주의적이고 안이한 관행 때문에 한국식 영법의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식 번역의 영향으로 한국식 영법에서는 문장이 아닌 것을 문 또는 문장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학습자가 혼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은요, indirect question을 번역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indirect question은 그것이 sentence인지 clause인지 구별하지 않고 모두 가리킬 수 있는 용어이지만 간접 의문문은 누가 봐도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용어예요. 그런데 사실 간접 의문문이 가리키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절입니다. 이래서 이런 문장을 봅시다. I know where John lives. 나는 잔이 어디 사는지 안다, 이런 문장인데요. 자, where John lives, 이거를 indirect question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근데 이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러요. 이 문장에서 where John lives는 전체 문장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종속절이지 문장이 아닙니다. 문장이 아닌데 도대체 왜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게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냥 간접 의문절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의문절 이렇게 짧게 부르면 되는데요. 간접 의문절이나 의문 종속절이라는 표현은 소수이긴 하지만 정확한 용어를 쓰고자 하는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제가 개발한 건 아닙니다. 용어와 개념의 혼란은 번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indirect question이라는 영어 개념도 중의적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ndirect question은 문장 안에 종속된 의문절, embedded question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I know where John lives, 여기서 where John lives 이 부분이 indirect question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의문 표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공소당을 표현할 때 특히 이렇게 하죠. 그래서 Could you tell me where John lives? 나한테 존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련? 약간 이런 문장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의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적 의문 표현에는 의문절이 쓰이지만 의문절이 쓰인다고 모두 우회적 의문 표현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보세요. I know where John lives. 나 존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아. 이게 어떻게 우회적으로 의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간접 의문문의 어순과 같이 간접 의문문이 종속 의문절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회적 의문 표현을 간접 의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문문과 의문절을 구분하고 직접 의문 표현과 우회적 의문 표현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즉 의문절을 사용해서 우회적 의문 표현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회적 의문문이 아니라 우회적 의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회적 의문 표현이 언제나 의문문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봅시다. I was wondering where I should put this. 문구인데 이거 어디다 놔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 이렇게 표현했죠. I was wondering에서 was wondering, 여기서는 과거 진행형이지만 사실은 이게는 공소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과거 진행을 표현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놔야 되는지 궁금해요. 약간 이렇게 조금 정중하게 공손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평서문입니다. 이 문장은 평서문이에요. Where I should put this, 여기가 의문절이죠. 그리고 이것은 의미로 봤을 때 우회적 의문 표현이죠. 이와 같이 문장을 문장이라고 하고 절을 절이라고 하면 되는데 명칭은 간접 의문문이지만 문장이 아니라 사실은 절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교육적 및 학술적 차원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저는 한국식 영법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문장과 절의 개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